네, 12월 14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12월 13일 일요일 22명 확진됐습니다. 오늘 2시 현재 2명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824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입니다. 중등증 2명, 경증 127명으로 129명 입원해 있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총 누적 검사 수는 26만 1,859건입니다. 그중 824건 양성이고요. 현재 55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12월 12일 36명 입국해서 1명 확진됐습니다. 12월 13일 어제 36명 입국했고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699병상입니다. 그래서 광주 환자는 93명 입원해 있습니다. 타시도 환자 167명으로 잔여 병상은 439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가용 병상 84병상입니다. 광주 환자 16명, 타시도 환자 12명으로 잔여 병상은 56병상입니다.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22명 지역 감염 확진자는 802번 관련해서 영등포구의 확진자가 목사였는데요. 거기 관련자가 6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780번 관련해서 801번 확진됐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광주 교도소 관련해서 6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785번 관련해서 1명, 811번입니다. 그리고 광주 아직 그 감염원을 조사 중에 있는 788번 관련해서 2명입니다. 809번과 815번입니다. 새롭게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람은 3명입니다. 810, 821, 822번입니다. 그중 1명은 또 격리 해지 전 검사가 또 2명 나왔습니다. 어제 816번과 817번입니다. 오늘 확진된 2명은 810번과의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824번은 821번과의 접촉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821번 관련한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는 전북 480과 관련은 광주 779번 관련이 10명, 광주 780번 관련이 5명입니다. 광주 788번 관련이 6명,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도소까지 포함한 전대 관련이 89명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관련된 광주 802번 관련은 7명이고요. 직장 동호회 관련은 변함없이 31명입니다. 교회 관련 발생 현황을 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광주 780번입니다. 그래서 총 검사 수가 126명 검사해서 전남 2명을 포함해 6명이 양성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120명은 음성입니다. 광주 동양교회 관련해서는 광주 779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75명 검사해서 6명 확진됐고 음성 169명입니다. 서림교회 수안예배당 같은 경우는 광주의 781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91명 검사해서 1명 확진됐고 90명은 음성입니다. 남구 소재 G3 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광주 802번 확진이 됐는데요. 61명 검사했고 그중 포도원 교회 교인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포도원 교회, 이 G3 센터가 포도원 교회와 한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6명 확진됐고요. 타 지역 목사까지 포함하면 7명입니다. 54명은 음성 나왔습니다. 광주 성일교회 관련해서는 광주 810번입니다. 71명이 검사했고 양성 1명, 음성 31명이고 현재 39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명령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2주간 진행됩니다. 특히 식사 소모임 금지라든지 실내 마스크 착용 또는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게 확인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관할 자치구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남대병원 추가 확진자 발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남대병원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의료진 2명과 입원 환자 1명입니다. 지금 감염 경로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그 확산된 감염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선에 따라서 외부 유입이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병동 5층은 7명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는 의료진 35명과 환자 20명으로 총 55명 자가격리 조치 진행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일요일 검진 수가 떨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에 대한 대책을 지난 1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시와 관련된 걸로서는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 20개 내외의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의료원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난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병원 신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병원이 없는 9개의 중진료권역, 그러니까 총 진료권을 70개로 전국에 있는 진료권을 70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9개의 중진료권역에 그 원역 중에서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에 대해서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진료권역 70개 중에 9개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 건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병상이 부족한 9개 권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보건복지부 조치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거치게 될 예타 과정이 상당히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향후에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통상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년에서 6년 정도 기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도가 개선된다면 저희들이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짧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의료원 설립 타당성 영역 등 사전 준비 기간을 한 1년여 정도를 잡고 영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선된 정책은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병원을 신축을 할 때 BTL 방식으로 민자를 요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병원을 지을 경우 165억 원이라는 상한선이 들어있는 그 재정만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병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신축 보조 비율을 50% 내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지원비도 5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국고 보조를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2021년도에는 타당성 우리 자체 조사 영역을 완료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는 조선대학교 병원에다가 감염병 전문 병상을 지금 기초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병원도 2024년에는 국가음압병상 36병상을 포함한 약 100여 병상의 수준으로 병원이 완료될 것으로 완공될 걸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제 지방의료원까지 그 규모를 확정을 해서 짓게 된다면 우리 시의 공공병상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브리핑 사전질입니다. 광주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접촉자 검사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였고 최근 추가 확진자가 나온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전에 그 접촉자, 교도관과 밀접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명씩 16명은 한 명씩 독방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30명 정도 숫자는 3명 또는 4명 또는 2명 정도로 함께 방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확진자 3일에 한 번씩 독방이 아닌 홈방의 경우에는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했고요. 지난번에 홈방 중에 한 명이 나왔었는데 그 방에서 같이 수용이 됐었던 사람은 별도로 또 독방에서
배치를 하고 검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주가 지난 독방에 있는 사람은 전부 확진 검사를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다 마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격리 해제를 마친 다음에 전수에 대한 2,349명의 교도소 수용자 전원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6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도소에 대한 심층 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거기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독방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남대병원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의료진이 자진 검사를 받기까지 정상 근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맨 처음 발견된 의료진 822원의 경우에는 12월 11일 증상이 발현해서 12월 늦게 이제 증상이 발현하니까 13일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21번도 821번은 13일에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동시에 13일에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은 지금 방금 제가 브리핑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1월 그 감염의 연속선인지 아니면 외부 동선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시 새롭게 유입된 것인지에 대한 검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 이 822번이 11일 증상이 발현하긴 했지만 그 12일에 하루 근무하고 13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늦은 것 같고요. 824번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확진된 다음 전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G3 센터, 남구 소재 G3 센터 교육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또 한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초청되어 오신 서울 목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유지를 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